그림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손이 오른손입니다. 저 왼손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왼쪽의 그림은 손등을 가리키는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왼쪽 손을 내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아, 왼손의 등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머리, 척추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왼손에 줄기를 따라서 큰 장지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는 보니까 손바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위, 대장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의사가 그린 겁니다. 의사가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손에 이렇게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우리 몸은 아주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앉아서 해도 되겠네요. 어르신들 뭐, 좀 들으시는 분도 부드럽게 저도 좀 긴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자 손바닥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디가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내장에 좋다. 여기 보니까 내장에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가 손바닥을 쳤을 때에 어디가 강화되느냐, 어디가 운동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박수를 칠 때는 어디가? 내장에. 그러니까 내장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한번 쳐보시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 박수.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치는지 요령이 나옵니다. 치매나 시력. 처음에 가장 무서운 게 치매죠. 예. 그런데 사람이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명가수였었죠. 구수한 그 노래가 지금도 어르신들 하면 추억을 살리는 그런 노래인 줄 압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지연연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들 강물이 흘러가듯 고향 찾아 흘러서 간다.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의 나그네 인생이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어르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님께서는? 건강하면 잘 산다. 그렇죠. 건강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 90 되셨기 때문에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70, 80, 다 90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게 뭐라고 자식이 물어보면 손주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저는 생각할 때 임종을 잘 맞이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닐까. 90년을 살아왔던 80년을 살았던 죽을 때 처참하게 객사하지 마시고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 죽는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가 현재 의료체계가 필요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전, 의료, 의향서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 치매입니다. 어르신들 하면 그래요. 그 치매를 예방하려고 그러면요. 무엇을 운동해야 되느냐? 뇌 기능을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시켜야 된다래요.
이 뇌 기능이 마비되면 치매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을 살려드리는 의미에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수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수은이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딸이 5이었어요. 근데 딸의 이름이 첫째 딸은 뭐라고?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 딸은 3순위. 짓기도 좋게 쉽게 졌어. 그리고 넷째 딸은 뭐야? 4순위.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봤거든? 순위. 오순이. 오순위. 예. 오순이 진삼사하고. 그러게 하면 치매가 예방 안 돼. 그럼 또 하나니까 막내라고 그랬죠. 막내. 예. 또 하나니까 막내라고. 아니 많이 뵀죠, 저 스포츠센터에서. 막내라고. 예. 자, 막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문제에 답이 있거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쉽게 대답하려고 하면 뇌를 쓰지 않으니까. 예, 예, 뇌를 쓰시라고 하셔서 문제를 드리는 거지. 그냥 쉽게 답하도록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의논하시는 거 보니까 답이 나오네. 뭐라고요? 순위. 맞아요. 순위래. 순위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심으로써 뇌가 운동이 된단 말이죠. 저거 그저 그저 문제 하나 그저 막 빼려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영어 한 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이렇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웨일다잉이라고 하는데 웨일다잉 따라서 그래 웨일 왜? 다잉 입을 벌리고 해보세요.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웨일다잉 웨일다잉 하는 것이 뭐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웨일다잉이 뭐냐? 잘 죽는 거예요. 잘 돌아가셔야 돼. 70년, 90년 이렇게 사셨지만 이제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요, 한국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죠?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 경제 대국에 이를 정도로 엄청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권위자야 그래도. 예일 대학에서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서요.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고 나는 안 죽을까, 예?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걸 연구해봐도 답이 뭐냐, 아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라는 건데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나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바라봐야 될 거냐. 죽음은 누구 앞에서 다 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오고 어른에게도 오고 다 오는데 다가오는 그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그런 시야를, 그런 눈을 좀 떠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우리는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싫어해요. 여기 뭐 얘기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정하니까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토마스 파란 사람은 몇 살 사람만에 152세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첫 장가를 간 게 몇 살에 가는 거냐? 83살에 갔어요. 둘째 장가를 간 게 122살에 갔어요. 이 사람의 사진이 어디냐? 양주병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하냐? 올드 파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많이 살든 몇 살을 산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냐? 말씀드린 이론수 그 700억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서양 사람, 외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나의 죽고 존엄한 죽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어르신들도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네. 자, 배우기 전에 임종을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임종과 똑같잖아요. 임종은 뭐예요? 내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세계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종을 어떻게 만들어요? 현재는 뭐죠? 현재.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존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존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존엄한 것이 있다면 존엄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비교한 겁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육신적이고 정신적 두 가지로 나눠. 사람은 크게 대변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박수 한번 치시죠. 건강으로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거예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거예요. 뜻을 밝히는 겁니다. 내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동기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람의 병원의 사건입니다. 보람의 병원의 사건이에요. 보람의 병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보람의 병원에서요 1991년도에 58살 먹은 남자가 뇌출혈, 머리가 부상이 돼가지고 뇌출혈, 피가 흘렀어요. 제법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갖다 꽂았어요. 꽂아가지고 계속해서 연명을 해나갔어요. 생명이 연장돼 나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료비, 치료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누굴 찾아요? 보호자를 찾았어요. 보호자를 찾다 보니까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와서 보니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걸 끼고 있거든요. 그 치료비를 달라고 치료비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받다가 보니까 이 양반도 이걸 꽂아야 됐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똑같이 이 사람도 가족이 내보내달라, 퇴원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럼 얼른 퇴원시켜 줄 수 있겠어요? 없죠. 대방동에 있는 그 보람의 병원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 풍토가 돼야 되겠다는 거지. 예? 우리 사회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예? 세상을 살다가 이제 끝마친 거 그것들을 개인이 뭔가 정한 게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줘라. 그 다음에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의료의 현장에서 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반영을 시켜줘라. 그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사회단체 기관으로.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그 부천 지역에 저희가 하는 활동도 여기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것을 전부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감자에 대해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호스피스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 했을 때 51일 동안에 입원비가 적용받지 않았을 때하고 적용받을 때하고 구분해 보니까 50일 입원비가 2,043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호스피스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니까 102만 원이야. 102만 원. 예. 그리고 여기에 그 보도를 보니까 가정 호스피스도 아까도 그랬죠? 금년 안에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를 운동하고 있다고 아까 방송에도 그러죠. 그 마찬가지로 가정 호스피스라는 것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거지. 금년 안에.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 우리 우리 부천에는 성모병원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갖다가 동네 병원까지도 아니 나가서 가정에까지도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로 이것을 갖다가 도입을 하자 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작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 그리고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다. 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겁니다. 내 직계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작성하시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정신이 감기가 들려서 좀 혼미한 상태가 되다 그러게 되면 자칫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다고.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작성하실 때 효과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가족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이걸 작성하실 때, 이것을 나눠드린 것을 작성하실 때 가족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